진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순간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리플 XRP 투자자들에게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승인, 80조 달러의 부의 이동, 그리고 기관 자금의 쓰나미입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논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소식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통화, 감독청, 즉 오피스 오브 더 컴트롤러, 오브 더 커런시의 움직임입니다. OCC는 미국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운영자산 프린시파르로 보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하는 충격적인 업데이트를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의 핵심은 은행들이 리플을 포함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즉 가스 수수료, 가스 피를 지불할 목적으로 XRP와 같은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운영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조차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XRP의 승리를 넘어 XRP 레저를 활용하려는 은행들에게 마지막 규제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은 이제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솔루션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직접 배치할 때 XRP를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운영 목적으로 당당하게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죠. OCC는 은행이 투기나 거래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XRP가 다른 수많은 알트코인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XRP는 이제 명실상부한 금융 시스템 내에 유틸리티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제 명확성 위에 기관 자금의 파도가 올라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파도의 선두에는 프랭클린 템플턴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1.53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운용하는 초대형 금융 거인입니다. 이들이 EasyXRP ETF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관리하는 연기금, 대형은행, 자산관리자들의 돈이 XRP 시장으로 직접 들어올 통로가 열린다는 뜻이죠. 프랭클린 템플턴의 ETF는 상장 첫날부터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이전에 상장된 소규모 기관의 ETF 대비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근조차 하지 않던 수천조 원의 기관 자금이 이제 합법적이고 쉬운 ETF라는 포장지를 통해 XRP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인 카나리 캐피탈 ETF만 하더라도 상장 후 며칠 만에 억 24,411만 개가 넘는 XRP를 확보했습니다. 작다고 무시했던 기관조차 이 정도의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건 이제 곧 들이닥칠 프랭클린 템플턴과 블랙록 같은 거물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을 시장에서 흡수할지를 예상하게 만듭니다. 기관들이 ETF를 통해 대량의 XRP를 사들이면 그 물량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ETF 구조 안에 잠기게 됩니다. 즉, 유통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매 거래소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이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공급 충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11월 말까지 최소 7에서 8개의 추가 XRP ETF 출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규제 정비가 90% 정도 완료된 시점에서 기관들은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상품을 내놓을 겁니다. 이 규제와 상품 출시의 조합이 바로 XRP 가격의 대규모 급등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거대 경제적 배경이 더해집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유홀드 업홀드의 CEO는 지금의 상황을 80조 달러, 규모의 세대 간 부의 전환 트랜지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막대한 부가 암호화폐에 친숙한 젊은 세대로 이동하면서 이 돈이 결국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들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XRP,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유틸리티 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집니다. 리플 중동 및 아프리카 총괄인 리스 메리크의 발언은 왜 XRP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기존의 해외 송금 커레스폰던트 뱅킹은 수조 달러의 자본을 묶어두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갇힌 자본을 해방시키려면 스테이블 코인과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통해 하나의 글로벌 유동성 풀, One Global Liquidity Pool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존 방식은 수백 개의 은행 파트너를 거쳐야 하고 매 분기마다 추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리플의 비전은 국경 간 결제를 마치 인터넷에서 정보를 전송하듯 즉각적인 결제, 인스턴트 세틀먼트, 최소 수수료, 그리고 최대의 자본 효율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XRP는 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 연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리플의 공동 설립자이자 XRP 레저의 공동 창조자인 아서
브리토 아르토 브리토의 철학은 더욱 충격적인데요. 그는 XRP는 75억 명을 위해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XRP 레저는 태초부터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기관급 결제와 글로벌 규모 확장을 위해 설계된 유일한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의 비전은 이더리움을 따라잡는 것에 멈추지 않고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 위치까지 겨냥하는 유틸리티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큰손들의 움직임이죠. 피가 거리에 낭자할 때 매수한다는 역발상 투자자로 유명한 데이브 포트노이는 최근 1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매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요. 그의 대규모 매수 포착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래들이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지금이 바로 매수 시점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차트 전문가들 역시 XRP가 곧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며 이더리움을 뒤로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최고자리 톱스포트를 노릴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강력한 주장을 펼치는 근거 역시 바로 XRP의 압도적인 유틸리티 포인트가 극대화될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기관들은 단순히 XRP를 매수하는 것을 넘어 이를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파생 상품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ETF는 첫 번째 XRP 옵션 인컴 ETF를 발표했는데 이는 연간 36%의 옵션 프리미엄 인컴 수익률을 목표로 합니다. 기관들이 XRP를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창출하는 금융 인프라로 바라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XRP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첫째, OCC의 공식 승인으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어 은행들의 활용길이 열렸습니다. 둘째, 프랭클린 템플턴을 필두로 한 기관들의 ETF 러시가 시장의 공급을 잠그고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겁니다. 셋째, 80조 달러의 세대 간부의 이동은 미래 수요 대비 XRP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넷째, 75억 명을 대상으로 설계된 압도적인 유틸리티가 수조 달러 규모의 구식 해외 송금 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논리, 즉 규제, 기관, 수요, 유틸리티의 거대한 자석이 지금 XRP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겨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